돈 들어왔다. 기분이 어떠신가요? 세상이 내 것 같아. 아주 뿌듯해요? 마음에 들어. 그래. 얼마 만에 팔린 거죠? 진짜 딱 1년. 딱 1년? 작년 4월 23일에 내놨거든. 어. 올해 지금 4월 20일. 와우. 돈이 한꺼번에 억 단위의 돈이 통장에 꽂히니까 기분이 풍요로우십니까? 아주 든든하네. 집도 팔리셨고 하니까 제가 축하의 의미로 오늘 거하게 맛있는 걸 사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라라상이 집에서 기다리고 있으니까 집으로 일단 이동을 하시죠. 네. 가서 이제 저도 부동산에 대해서 모르는데 구독자분들이나 다른 한국이나 일본에 사시는 분들이 많은 궁금증을 가지고 계실 테니까 그것들을 좀 풀어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뭔들. 확실히 그 집에서 있다가 여기 오니까 많이 틀리네. 여기가 훨씬 좋다. 이렇게 넓은데 왜 이렇게 싸냐라고 궁금해 하시는 분 많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전편에 이어서 오늘도 부동산 관련된 얘기를 할 건데 일본에서 집 팔면 뭐 이런 순서로 진행이 된다라든지 외국인이 일본에서 부동산 팔 때 몰랐던 절차들에 관련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네. 일본에서 집 팔아보니까 어땠어요? 예상보다 쉬웠나요? 인생에서 큰 결정이잖아요. 집을 네. 사고 팔고 하는 게 쉽지 않았죠. 너무 어려웠어요. 하긴 한국에서 집 사고 파는 것도 어려운데 일본에서 사는 거는 되게 어려웠을 것 같아요. 이제 집 팔 때 제일 먼저 뭐부터 하셨어요? 뭐 공식적인 절차만 말씀드리자면 일단 업체를 선정해야죠. 부동산 업체. 부동산 업체. 그래서 저는 한 4군데 정도를 다 미팅을 해봤어요. 언제 어느 정도 가격으로 팔고 싶은데 견적서를 보여달라. 그럼 각자의 양식에 맞춰서 들고 오거든요. 좀 유명한 대기업 부동산 중개업체 같은 경우에는 책을 하나 만들어 와요. 이만한 책을 네. 가져와서 그 집에 대한? 네. 당연히 우리 집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네. 최근 1년간의 부동산 단독주택의 그 가격 추이부터 해서 와우. 최근 반년, 최근 뭐 두세 달, 그리고 제가 팔려는 집 근처의 시세도 아주 자세하게 알려주고, 그리고 제 집에 대한 어느 정도에 팔면 좋을 것 같다라는 그 근거, 왜 이 정도 이 가격이 타당한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까지 좀 놀랐어요. 어마어마하네. 아니 그 사람들이 수수료를 그만큼 가져가니까 그렇게 열심히 준비하나 보네요. 그건 그렇죠. 수수료를 얼마나 가져가요? 판매 가격의 3%랑 인세였나? 그게 플러스 6만 N. 였어요. 그럼 집값이 비싸면 비쌀수록 열심히 하겠네. 그렇죠. 그래서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군데다가만 맡기신 거예요? 그 계약에 따라서 여러 군데 동시에 맡길 수도 있고 한 곳에만 맡길 수도 있는데 저는 최종적으로 한 곳에만 맡겼죠. 그 업체를 선정한 이유가 다른 업체보다 좀 많이 높게 산정을 해준 것도 있었는데 그 업체가 대기업은 아니었는데 네. 제가 살던 카와사키 그 근처에서 오래된 업체더라고요. 그래서 그 업체도 어필을 하기를 카와사키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잘 안다. 맡기만 달라. 그래서 진행했죠. 금액 설정은 그러면 어떻게 하신 거예요? 부동산에서 제안해 주신 금액으로 하신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이 정도에 팔면 좋을 것 같다라고 제안을 해주거든요. 네. 근데 딱 금액을 최종적으로 제안하는 게 아니라 공격적으로 가실 거면 시간이 많으시면 이 정도로 해보시죠. 네. 그리고 근데 저희가 생각하기엔 이 정도가 좋을 것 같습니다. 빨리 팔고 싶으면 이 정도, 이렇게 선택지를 3개 정도 주거든요. 그 중에서 결국 선택은 제가 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어떤 선택을 하셨어요?
그 제안 세 가지 중에? 그 중에 가장 적절해 보이는 가운데 걸로 선택했어요. 그러면 그 처음에 설정한 가격이랑 음, 실제 판매가는 차이가 좀 있었나요? 엄청났죠. 그래요? 내려갔나요? 많이 내렸죠. 올라갈 순 없고. 가격에 그러면 욕심을 내면 안 되는 거네요. 나중에 어쨌든 내려갈 거를 생각을 하면은. 근데 그건 참 어려운 문제인 것 같은 게요. 일단 팔고 싶은 가격을 설정한 다음에 부동산 업자들이 이제 광고를 해주잖아요. 네. 그럼 찌라시를 돌리는 것뿐만 아니라 부동산 업자들이 사용한 전용 중개 사이트 같은 게 있거든요. 아니면 일반인들도 많이 아시는 스모 이런 데 광고를 해주시면 결국 그 광고를 집을 사시려는 분들이 얼마나 봐주는지 페이지 뷰나 아니면 얼마나 실제적으로 문의 전화 같은 걸 해 오시는지 이런 반응을 얼마든지 볼 수가 있으니까 그 반응이 미적지근하면 부동산 업자가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거 안 되겠는데요. 좀 더 내리시죠. 근데 반응이 막 폭주한다. 그럼 절대 안 내리는 거죠. 그럼 몇 차례 이렇게 업자한테 좀 내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라는 게 있었나 보네요. 부동산 업자가 저보고 내리시는 게 좋겠어요라고 직접 이렇게 적극적으로 얘기하진 않더라고요. 뭐 아마 자존심 같은 게 있는 거 아닐까요? 자기가 처음에 제시했던 가격보다 자기가 틀렸다는 걸 어떻게 보면 증명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돌려서 얘기하더라고요. 요새 좀 별로 반응이 없습니다. 좀 더 걸릴 것 같습니다. 네. 그게 한두 달, 두세 달 계속 되면 내려주세요. 한 100만 원 내리죠. 뭐 이런 식으로. 그래도 중간중간에 집을 보러 온 분들이 꽤 있으시잖아요. 네. 10팀까지는 아니어도 7, 8팀 왔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구매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게 어떠한 건이 있었던 거예요? 결국 그 위치나 조건에 비해서 가격이 높았던 거겠죠? 맞아요. 한 가족은 너무 마음에 들어 하셔서 뭐 당장 사고 싶다고. 근데 그분이 은행 주택 융자 신청해서 최종 심사에서 떨어져 버렸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내놓고 얼마 만에 팔린 거예요? 딱 1년이요. 1년. 그럼 구매자가 딱 결정되면 바로 계약되는 건가요? 의외로 빨라요. 맞아요. 오. 결정되면 거의 한 달도 안 돼서 네. 그분 구매자분의 은행 융자 신청부터 해가지고 계약서 사인하고 열쇠 건네기까지 딱 한 달 걸린 거거든요. 그럼 계약 당일에는 어디서 계약을 진행을 하신 거예요? 그 부동산 중개업자의 사무실 가서 했고요. 그때 그러면 집을 사시는 분이랑 사법서사랑 다 오신 거예요? 2번 만나거든요. 네. 이제 첫 번째 만났을 때는 계약금 제가 받아야 되니까 계약금 받고 거기서 계약서에 사인하고 네. 중요한 사항들을 설명을 해주셨죠. 일단 그렇게 해서 계약금 받고 그때부터 구매자분의 은행 융자 본심사가 들어갔고 떨어지자마자 바로 2번째 만나서 나머지 절차 진행했죠. 그러면 그 계약하는 당일에는 어떤 서류들을 작성을 하셨나요? 사실 그때 빨리 끝내버리고 싶어서 아니 당연히 그냥 네. 설명을 듣고 납득은 했으니까 사인을 했죠. 네. 근데 그쵸, 막 그때도. 주는 대로 그냥 막 사인했거든요. 네. 판매자, 부동산 판매자의 중개업자, 구매자분, 구매자의 중개업자, 그리고 각자의 사법서사 2명까지 해서 6그룹이 모인 거죠. 네. 모여서 이제 최종 설명해 주시고 기억나는 서류가 저는 저당권 말소가 네. 있었네요. 그러니까, 전에 집을 그 담보로 제가 은행에서 돈을 빌린 거였기 때문에 저당권 설정이 돼 있었던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사법서사분이 다 준비해 주시는데 거기다 사인하고 판매자분한테 받은 돈을 제가 은행에 갚아야 되는 돈, 근데 전액 변제를 그 자리에서 했죠. 네. 그걸 함과 동시에 그 저당권도 말소가 되는 거였으니까 그 관련된 서류에 사인한 기억이 나네요. 그 집을 담보로 사신 거네요. 그럼 그 집은? 그렇죠. 제가 돈을 못 갚으면 은행이 바로 폴라당. 그럼 이 집도 이 집이 담보로 돼 있는 건가요? 아니요. 이 집은 담보 없이 샀어요. 한국에도 담보 없이 집을 살 수 있나요?
쉽지 않다고만 들었어요. 근데 여기는 어떻게 담보를 안 끼고 살 수가 있었어요? 일단 60년 된 집이라 담보로 잡아주지도 않고요. 오, 보통 한 30년만 넘어도 안 잡아주더라고요. 네. 담보로 잡아주지도 않는데 무담보 대출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무담보 주택 융자 네. 이런 게 있어서 운 좋게 신용만으로 좀 빌렸습니다. 신용이 좋으셨나 보네. 열심히 일한 결과이죠. 세금도 열심히 냈고요. 그냥 잔금은 언제 들어온 거예요? 마지막 날 이렇게 6그룹이 모여있는 자리에서 네. 구매자분의 은행에서 제 통장으로 바로 쏴줘요. 계약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모두 쏴주시면 서로 이렇게 요새는 다 어플로 하니까요. 앱으로 네. 하니까 입금됐네요. 확인됐습니다. 그럼 영수증에서 사인하고 그래서 저는 그 자리에서 그 돈으로 남은 주택융자 그 자리에서 다 갚아버리고 그래서 모든 게 다 끝내요. 그러면 그때 대출까지 다 처리를 하고 남은 잔금이 이제 신 씨의 돈이 됐던 거네요. 그렇죠. 살 때보다는 좀 높은 금액에 파신 거잖아요. 네. 이런 거 얘기해도 되나? 어서 얘기하세요. 네. 주소가 도쿄는 아니지만 괜찮은 위치에 있는 집을 팔았으니까요. 예전보다는 많이 올랐더라고요. 아이스크림 사 먹으러 가자 우리. 아이스크림. 도심에 있는 집은 20평의 3층 집인데 몇 천만 원 네. 하는 금액이었고 네. 여기 시골집은 430평에 1,500에 구입하셨었나요? 네, 맞아요. 네, 그 정도면 규모도 그렇지만 크기 차이도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런데도 다시 집을 산다고 하면 어느 집을 선택을 하실 거예요? 저는 이 집이죠. 그래요? 네. 굉장히 만족을 하고 계신가 보네요. 아주 마음에 들어요. 근데 몰라요. 한 5년 뒤, 10년 뒤엔 다시 도쿄로 돌아갈지도. 여러 가지 궁금한 사항을 해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뭐 더 썰을 풀고 싶은 얘기가 있으신가요? 이렇게 넓은데 왜 이렇게 싸냐라고 궁금해하시는 분 많을 것 같아요. 네네. 한국도 비슷한 개념이 당연히 있을 텐데 일본엔 시가화 구역이라는 데가 있고요. 예. 지금 저희가 사는 여기 조정 지역 이런 토지별로 용도가 다 정해져 있어서 전에 살던 집 같은 경우에는 그 집을 부시고 언제든지 다시 지을 수 있는 거고 재건축하는 것도 쉽죠. 근데 여긴 조정구역은 쉽지 않아요. 개발 제한이 걸려 있어서요. 예를 들어서 땅이 400평 이렇게 넓으니 저희 마당에 집 한 채 더 지어볼까? 안 돼요. 한 토지에 집 한 채밖에 못 지어요. 다행히 지금 이 집은 조건을 클리어해서 재건축도 가능한데 조정지역, 조정구역은 재건축이 아예 안 되는 땅도 있어서 그럼 어떻게 보면 이 집은 신 씨한테 적합한 집이었네요. 값하고 싼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죠. 그러면 시골에 와서 좋았던 점을 또 얘기를 해주시고 앞으로 이 시골 집에서 어떤 생활을 하고 싶은지에 대해서도 몇 가지만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당이 넓은 게 너무 좋아서 뭐든지 하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게 너무 좋아요. 밭을 일굴 수도 있고 네. 뛰어다닐 수도 있고 특히 라라랑 뛰어놀고 감 따먹고 귤 따먹고 너무 좋고요. 여기서 평생 살지는 지금 나도 모르겠어요. 그냥 지금을 즐기고 살려고요. 지금 너무 재밌거든요. 네. 10년 뒤에 재미있을진 모르겠네요. 재미없으면 그때 다시 진지하게 고민해보죠. 대신 좋은 건 더 이상 떨어질 집값이 아니기 때문에 네. 딱히 오르지도 않을 것 같지만 어, 큰 부담이 없다는 거. 오늘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가 훨씬 좋다. 네.
끝!